안녕하십니까.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두텍스 TV입니다. 네, 저 이상호 세무사가 지난번에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지난 1월 16일에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양도소득세 파트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고, 이에 더해서 그 저번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또는 가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 여부 판정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기존의 주택을 팔고 잔금 수령 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파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장기간 이렇게 써온 경우라면 건축물 대장을 참고해서 이게 그 잔금 청산이 아니라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였던 유예 기간이 내년인 2026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어요.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기본세율인 6%에서 45%까지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취지 자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비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겠지만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이 법률이 구입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해당하는지 그게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까지 기본세율로 처분하라고 정부에서 약간 유도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발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준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에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증금 베이스에 정기예금 이자율 3.5%를 적용해서 그 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또 그 금액이 수익 금액으로 이제 책정된다는 규정입니다. 2주택자 고가주택의 월세 소득은 수입 금액에 포함하고 이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가 되지 않았으니까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간주임대료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게도 과세하게 되었고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앞선 설명대로 2026년 5월까지니까 처분하실 분들은 간주임대료 규정에 맞게도 기간 내에 처분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가 같은 비주택 보유기간이랑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을 나누어서 각각의 공제율을 계산한 후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합산해서 최대 40%까지 적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주택으로 변경된 후에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재산이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등이 2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존에 행했던
뭐 이익소각 등으로 증여한 주식을 바로 자기 주식으로 양도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이제는 조금 빛을 잃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효율 정도는 이제 유효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도입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혹은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리고 그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돈이 남는 게 있잖아요. 그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 계좌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그리고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연금 계좌 납입액이 1억 원 한도니까요. 그 10%라고 하면 최대 1천만 원 정도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이제 다른 금융자산에 그 이관한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았던 10% 세액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둘 때 거주자로 판정해주는 규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세법 개정에서 국내 거소를 두는 183일 규정에 좀 중요한 변화가 있거든요. 주요 변경사항을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우선 기존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 1년 중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둔 경우에 그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기준이 하나 추가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분만 183일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그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183일을 지켜야 되냐가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이제는 거주자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은요, 그 우리나라에 그 장기 체류자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출국을 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어떻게 파악하게 되나요? 우리가 183일 연속적으로 계산을 할 때 그 중간에 일시적으로 출근하게 되면 183일을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일시적 출국이라고 부르는데 일시적 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유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서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요. 해외에서 일하거나 뭐 유학 중인 분들 그리고 국내외를 오가면서 우리나라 거주자인데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해서 본인의 거주자 지위를 재확인한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재산 파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6일에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랑 202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법령 중에서 양도소득세 그리고 재산 파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정사항을 체크하지 못하면 손 놓고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무대리인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호 세무사였고요. 모두 구독, 모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